한강까지 금고 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준석이 요번에 선장이 가스발론으로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선장이 승객선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냐? 그런 비슷하게 나왔더니 도울 선생님을 비롯한 몇 분이 글을 썼죠. 아니야, 더운 놈도 있었어. 3조 임진왜란때 군고 버리고 도망갔고 이승만 한강다리 금고 도망갔어.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 한강다리 금고 간 얘기를 한겨레 신문에다가 좀 자세하게 썼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사와 책임이라고 해서 5월 아침에 한 달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세 차례에 걸쳐서 연재했습니다. 자, 근데 이승만이가 이 다리를 듣고 도망갔는데요. 이 다리가 빈 다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가득 있었어요.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리에 피난민 몇 명 있었는데 지고 투고시킨 거 아닙니다. 많이 잡는 사람은 1,500명 죽었더라고요. 적게 잡는 사람은 500명. 세월호보다 더 큰 참사입니다. 이 다리를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승만이가 다리 끊기 전에 뭐라고 했냐. 우리 군이 북한군을 그하고 있다. 38선을 넘어서 해주를 해서 진격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상업에 중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서 다리를 끊었습니다. 다리 끊고 도망갔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만 도망가고 다리 끊었죠. 서울 탈출 일보예요. 한국전쟁 때 서울 탈출 일보가 바로 이승만입니다. 언제 도망갔나요? 다리 끄는 거는 6월 20일 새벽 2시인데요. 도망간 게 6월 27일 새벽 4시니까 거의 하루 전에 도망갔어요. 근데 이승만이가 전쟁이 터지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친해주에서 맨날 그렇게 떠들었었어요. 근데 막상 전쟁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점심은 대구 가서 먹었죠. 저녁 부산 가서 먹을 뻔했어요. 대구까지 갔는데 어떤 참모가 그랬는데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들어옵니다. 대전에서 모이면 장로리 정석으로 저 방송을 운영한 겁니다. 서울시민들은 이승만이가 서울에서 막 지키고 있는데 다시 끊고 도망가고 스타일이 어땠습니까? 모스크바 방황에서 막 버텨가면서 지켰죠. 뭐 지키는 게 꼭 능사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도 스타일은 어때요? 그 엄청난 많은 독재와 가오를 물고도 지금도 소련에서 스타일을 하면 스타일이 최고였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장 중심에 자리했던 게 바로 모스크바 히틀러가 제거했을 때 거의 딱 버텨가면서 방어를 지도한 겁니다. 방어를 제가 안 했어도 좋아요. 대통령이 도망갈 수 있고 도망갈 때 그거를 다리로 끊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다리를 끊는 데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끊고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자기가 다리 끊고 도망갔기 때문에 피난 목전 사람들이 만났을 때도 법적이 있는 거죠. 이승만이 어떻게 했죠? 이승만이가 한 짓을 비교하자면 오늘도 제가 수요일에 선생님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얘기를 거기서 즉석 강연하려고 해서 한 3, 40분 날개수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긴 탄식이 나오는데 비용이 이겁니다. 자, 이준석 수요일의 승자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낼 겁니다. 그건 안 하죠. 근데 이승만이는 어때요? 다리 끊고 도망갈 거면 돌아서 그쪽은 계속 다 했잖아요. 이승만이 사과했던 분이 되셨어요? 사과 안 했습니다. 사과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승만이가 하면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 진짜 체육관이나 안산 강원도나 지금 강원도 선장이 나타나서 거기 6월 5일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자식들한테 이 새끼들 때문에 백화사람도 싸우고 이런 막 주역한다.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 다 집어서 또 소용시킨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마냥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이게 국가신문에 해외를 하면서 해외를 완전 정리했다. 이제 물어서나. 이건 불나의 법조입니다. 당연히 법조한테 가서
4개월, 이승만한테 국회 의정 문제에서 사과하십시오. 그것을 4번은 내가 당독중에 동문시대를 들고 저희가 저녁하고 대선거에 나서 사과했는데 내가 당독중에 그래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중국식으로 나타나서 저렇게 춤추듯이 걸었어요. 사과는 뭐였냐? 국방부 정국장님을 대신 사과시켰어요. 허위가 있었습니다. 방송으로 소리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사과를 끝내는 뒤에 주로 어떤 사람이 뭐냐면 한국도의 북한 책임자예요. 29세로 이끌은 공동대전 대전이었습니다. 최창식 대전. 저는 사람은요, 이승만이가 자기가 서울에 들어오기 전에 뭘 했냐? 사형시켰습니다. 박근혜는 누구를 필요했죠? 이승만한테서 최창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사용시키고, 방금 국가를 추천시키는데, 그래서 사용시키고, 자기는 유일하게 한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가만히 있었어도 괜찮은데, 들어와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 자, 이 선생님 개인적으로만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녁 문제에 있어서, 우리 문시편을 좀 보려고 제가 이거 여러분도 같이 보려고 자, 이거 뭐냐면, 저 오른쪽에, 선생님 오른쪽으로 보면, 완전히 찾잖아요. 완전히 찾는 걸 잡아가는 거예요. 저걸 부여자를, 부여자를 잡아갑니다. 자, 부여자는 뭐예요? 인민군이 석달 동안 남쪽에 점령했잖아요. 그때 인민군 편을 들어서, 이 사람한테 산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 바뀌었다고, 인민군 처벌했다고 인민군 편을 부셨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국군이 비밀을 들어서 서울 수복하면 여러분 서울에 나가주시겠습니까? 인민군 따라서 도망가시겠습니까? 도망가요? 네, 진짜 결정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다리 끊겨서 피가 못 가는데, 다리 끊겨서 피가 못 가는데, 총군병들이 들어와서 진달래가 되는 진달랬어요. 집에 올라오니까 집에 나갔어요. 남편을 올라오니까 남편을 신경했어요. 총군병들이 쌓여서 경제적으로 커다란 경제적으로 펴졌어요. 그 정도 있었으면 도망가야 합니까? 아니죠. 아니, 내가 수많은 우리인사를 잡아다가 우리한테 갖다 바치기 위해서 아니면 전민들 이일부로 반대로 내려내게 됐습니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나라 밀고 있던 사람들이 잡아갑니다. 3번이 죽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잡혀가요? 뒤에 잡혀가냐? 돈이 있는데 빼먹는 사람들이 많이 잡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고 그 재산 체제하는 거예요. 또 누가 잡혀가냐? 여기 계신 여성분처럼 아름다운 여성을 부인으로 마음으로 갖고 있어서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거 어때요? 마음으로 자식들과 그게 완전히 기사입니다. 그 제일은 힘이지만 잠복형으로 적극으로 접근하는 게 긴급하다. 정신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절대 없습니다. 공개를 죽음을 이겨내야 없습니다. 완성한 적대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50년 9월 18일 서울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50년대에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고 하고 천문학에서 기대했는데 어디 얘기가 소리죠. 정부에 들어가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냐. 지금 미안한데 그때 급해서 대구로 도망가겠습니다. 사회에서 만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걸 시켜서 그때 피가 난다 넣어놓는 분 죄를 못 때리거든요. 자기 끌고 도망가는 분이 완전히 제고 돌아와서 서울에 나는 사람들, 자유, 도망가는 사람들, 강사하는 사람들에서 도망가는 데서 자유자들을 쥐한듯이 잡았어요. 얼마나 잡았을까요? 자, 불효자는 불구속, 그 제가 때렸어요. 불효자는 불구속 취조하는 왜? 여자를 잡아다가 얼마나 못했지 됐습니다. 그 제가 때렸는데, 보시니까 얼마나 조금만 저걸 때려서 조금 더, 조금 더 전량, 얼마나 전량. 자, 부여를 때문에 잡아가면서 조사한 게 5만 5천 명입니다. 근데 그러면 많죠? 엄청 많은 거죠?
잠시 공부합니다. 근데 5만 5천 명이 다가 아닙니다. 저는 아주 초반입니다. 교육자들, 국제생활의 교육원 거리사람 전체 숫자는 55만 명입니다. 구역의 기회가 있나요? 2020년부터 대한시 공부를 석과예요. 석과를 55만 명 구역 공부를 전화를 조사했으면 일제 36년 동안 구역공부를 몇 명을 조사해야 돼요? 우리가 2036년 동안 구역에서 많은 정책들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590명이 되면 사용자는 있어야 돼요. 한 명도 없죠. 근데 구역자로서 딱 석달권을 구역한 쪽은 몇 명쯤 사용자 있을까요? 55만 명을 조사하는 사람이고요. 몇 명인지 솔직히 모릅니다. 신문기사 수지가 있고요. 사용 안 되는 사람 구역자가 867명. 우리가 구역자 처벌, 구역자 재판 얘기인데 한국 사법사의 저설처럼 담는 얘기입니다. 재판을 하면 딱 불러서 피고 누구, 뭐 그렇게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때는 재판을 어떻게 하냐면 앞줄 사용, 뒤줄 무기, 대체줄 10년. 그렇게 재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을 단심제로 했습니다. 단심. 한 번만 해요. 그래서 앞줄 사용을 구조를 써서하는 거예요. 그 사용한 사람을 사용을 얻어가는 사람을 167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기사회를 집행된 사람은 161명이에요. 기사권을 딱 챙겨보니까 161명이 사용됩니다. 며칠 뒤에 신문기사 챙겨보니까 322명이 사용됩니다. 기사회가 신문기사 두 건만 봤거든요. 정부 발표예요. 두 번 정부 발표라는 건데 그 두 건만 봤거든요. 500명쯤 사용된 거죠. 몇 명이 죽었는지 제가 추산을 해보다가 도저히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몇천 명이 죽은 건지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나. 대한민국 정부가요. 정부 수립 뒤에 지금까지 919명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하는 통계 중에서 가장 많은 통계입니다. 한 신문 시절, 신문 두 건을, 두 장을 놓고 신문 쪽으로 두 개를 다음에 500명이 죽었는데, 사용됐습니다. 정말 미천명이 사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얘기하면, 그거를 형식적이지만 관심으로 재판으로 행사하고, 저 고향 분들이 제가요. 그럴 거라고 사는 사람, 수백명씩 동네마다 학생처가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신 사람들 계시면 도대체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것도 기만 틀리는데 이 사람을 보면은 판사인데 되게 불치다라고 운 좋게 간 끊어진 기자가 도망을 했어요. 도망가요. 그러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복권들이 복권들도 피는 분들이 나쁜 사람들도 많고 또 사람들이 급하게 법원을 만들어줘서 기업체 처벌을 이제 쫙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추악한 사람들이 잡혀오고 그 다음에 재판을 몇 번 하고 났더니 재판을 사람들이 되게 여자들이 거예요. 근데 주인공을 공소장을 보니까 아니 이게 보면은 인민군 된장 퍼주고 고추장 퍼주고 밀가루 퍼주고 밀가루 퍼주고 그럼 할머니들한테 옛날에 들어보셨죠? 이제가 들어와서 이 동네지 땅속에다 땅 숨겨놓고 그것까지 다 어떻게 이렇게 차려놓고 펼쳐야 되는 자, 그거는 왜 있습니까? 일본이 무기 만들었죠? 그런데 미군이 들어서 그 무기 만드는 원료 제공했다고 우리 저 백성들 있어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거는, 그거를 허락할, 내를 살고, 그걸 잠깐 하는 거예요. 법대로는 지금 10년, 20년, 그때려야 하는데, 처음에 되게 아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피나는 거지. 우리 만들어서는 못 보고, 이민국에서 러셀코너가 간장코너가 하면 퍼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것도 지금 10년, 20년 되게 나와. 그걸 고민할 겁니다. 윤종 씨 아시겠어요? 정정화를 하고
임시정부 기념사업 때 대장하시는 김정은 선생님의 어머니.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 독립운동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를 올라오는 독립운동가 중에서 제일 세고 제일 오랫동안 독립운동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KBS에서 세월호가 강하기 직전에 3월까지는 이분을 주제로 해서 국민권을 만들었어요. 한국의 미사를 해서 1분 30초가 정도 전에 그 짧은 댓글을 만들어서 뭐냐면은 됐어요. 그 단체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정리해서 가시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투사들의 주인공을 채워주는 임시정부 아닙니다. 백범 선생이 정리하면서 과거에 보는 얘기가 정말 인간적입니다. 대통령마다 걱정해준다고 하면은 이 정리하면서는 선생님 그러면 얘기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그때부터 쫓아나가서 정말 중국 시장에 시에서 들어가봐. 하여튼 들어가면서 쌀 그거를 조금 또 양이 크실 거예요. 그래서 국제인들은 잘 드시고 뭔지 있었습니다. 독립투사들 그 얘기를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독립투사들의 주인공을 채우는 임시정부의 어머니, 임시정부의 영원한 직접 그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봐봐. 그러면서 그 국립선거가 끝난 겁니다. 그 마지막 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 정부가 제 친구 한 번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이들이 참 재밌는 적입니다. 정부에서의 시합에서 제 친구의 중대사관과 김가진 선생님하고 초대 주일 공사예요. 유명한 대학. 가로등을 떼서 군부기부처에서 거기서 대신지요. 대한민국 미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신 출신이었으니까 일제히 자기들도 자기를 거둬놓고 덜컥 받았어요. 받아서 그냥 데이트 끝났으면 친구가 되는 건데 3년 정도 전에 중국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2년 됐잖아요. 그때 2년 됐거든요. 지금은 90살보다 넘는 넘어서 가요. 그 나이에 여기 방을 혼자라는 한 게 아니고 의치동을 하고 노력을 같이 해서 의치동도 만들어 시켰어요. 이분은 빠져나가는데 의치동을 만들어 지도면서 어디 되냐면 조선을 벗어나서 신조선부가 안동이었습니다. 지금은 단동이거든요. 거기서는 갔는데 그 기차표가 한국은 일본 군사가 의치동에 얼굴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일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는 시도였지만 일본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계속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때 이분이 개학자의 독립운동이었죠. 이 정동원 여사하고 그 남편 되시는 김의현 선생님 양평 하셨습니다. 독립운동하고 또 통일운동이죠. 그 자제분이 김정은 선생님 민족일보 기자였고 로스코믹스 한국전쟁의 기록을 번역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운동하고 민족운동을 했잖아요. 그집 딸, 제 친구하고 그 언니하고 한국을 모르냐면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했고 3명이 노조를 이루잖아요. 한 집에 노조를 이루는 3명이에요. 자, 근데 이게 기가 막힙니다. 우리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에 복잡하지 않아요. 역사책의 개별적인 사건, 그거 너무 데려가지 마세요. 큰 흐름을 알아야죠. 근데 큰 흐름, 우리가 정말 국민학생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이것만 똑똑히 기억하면 돼요.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민족을 하는 거고, 친일파가 한국 것들이 독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하다가 독재를 하는 분들, 친일하다가 아니야, 이거 잘못했어. 하고 독립운동 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더러웠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럽긴 하지만 흐름 자체는 연결돼요. 그런데 이 집이 정말 재밌잖아요. 개헌운동,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을 이어지는 고목이 쫙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들을 갖고 작년에 서울사람을 만나서 전시를 했습니다. 조국으로 가는 길. 제가 기획사로 들어가서 강력히 주장을 했지만 우리
서울에서 보면서 관장님께서 약간 겁을 먹으셨는지 든 얘기는 뺐어요. 그 노동운동도 민주운동 얘기는 빼고 독립운동 얘기만 갖고 이제 해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제가 그 전시에서 그 기획을 같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 잘 알죠. 근데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이 정경화 여성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 독립운동가 부역자로 잡혀가서 진역사이로 나와서 찍은 기념사진. 정경화에서가 부역자로 잡혀가는 거예요. 왜 잡혀갔냐? 아니 그 임시정부에서 독립조선을 발표하고 있는데 거기서 박범범 사람들 중에 부근한 사람들 있잖아요. 부근한 사람들 중에 그것을 출세해서 서울시 인민연대 부위원장으로 전쟁 때 되었으니까 남쪽으로 내려온 인민군 중에서 너무 큽니까? 얼마나 그거 지금 서울시 부시장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장보다 높은 사람에 내려와서 정정한 사람의 얘기를 법원에 먹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야로 예의를 차려서 부회는 많지만 자기가 직접 쌀까만 찍고 왔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걸 가봤을 거예요. 인민군 별까지 진짜 탄 사람을 부회를 내리고 자기가 쌀까만 찍고 와서 저러고 가는 거. 그리고 또 무슨 뭐가 걸렸냐면은 이 양반이 저 남편 되시는 김희한 선생이 납북됐어요. 지금 남쪽에서 이제 흔한 말로 납북이고 그쪽에서 모셔간 거죠. 모셔갔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때요? 근데 남편이 북으로 갔으니까 남편 생사나 안구가 얼마나 궁금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소식 알아가는 사람들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간첩하고 접촉한 거죠. 그래서 구역자로 접해갔습니다. 구역자는 종로경찰서에 접해서 한참을 뚫어가다가 그러니까 혹시 보니까 낯익은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 1920년대 임시정부의 명령을 받고 군대하고 독립운동자하고 모국하러 국내에 들어갔다가 잡혀서 종로경찰서로 끌려갔거든요. 그때 자기를 뭉쳐놓은 승진해서 자기 뚫어가는 걸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구역자 처벌이에요. 그 구역자 처벌을 누가 했는지를 한번 적어보죠. 뭔지 아시겠어요? 김창룡이 합니다. 김창룡. 안 선생님. 정말 제가 상견을 당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대단한 주경으로 큰 걸로 큰 걸로 사용시키고 사용자한테 하는 적극 추천할 그런 분이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빼내는 거라서 잡아 죽인 나쁜 일. 근데 그러면 엉뚱하게도 그 당시 기준으로 쳐서 죽여나가다 그 당시 기준에서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도 다 잡아 죽인 놈이 아니 아예 무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잡아 죽인 놈에 진짜 빨갱이 놈을 살려줬습니다. 남로당이 한국 정부에 침투시킨 최고의 플러스인데 그놈이 잡혀가서 죽여서 되니까 김창룡을 알고 살거든요. 김창룡 좀 불러달라. 근데 김창룡 분들이 김형 나 좀 살려주시오. 그래갖고 싹싹 비우고 김창룡이가 옆에 앉은 놈을 쏘다 못잡혀 나쁜 놈이니까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안 떠져있지만 백성님이 정의동 그 네이시서 협의해서 저 새끼 죽일까 말까 그걸 살려주기로 했어요. 그때 그냥 몰라 그냥 귀찮아 죽여버려 했었으면은 우리 역사에서 처벌은 대통령님에서 두 칸이 넘깁니다. 박정희가 그때 죽어버렸으면 박근혜를 태워야 거였죠. 태워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49년이 박근혜 52년생입니다. 자, 박정희를 태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이 죽인 놈이 뭡니까? 이놈이 죽인 사람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백범 선생이에요. 백범 선생. 안 들리게 배웁니다. 안 들리게 배우고 여기 김창룡이가 구역자 처벌 잘했다고 이승만도 후려받는 거고요. 후려받는 거예요. 자, 백범 선생을 김창룡이 지시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자
제가 거기서 다녀갔을 때 우리 근현대에서 우리 근현대가 정말 이상해졌어요. 민간인 학교를 거치면서 정말 이상해지고 뭐냐면은 전 세계 운동사에서 한국민주운동사가 아주 기형인 게 뭐냐면은 역사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이 역사에 보면 앞으로 들어봤는데 하면서 기억이 거죠.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의사가 없어요. 의사. 1년분의 의사가 없어요. 자, 그런데 뭐예요? 충분형, 공기형, 공창형. 그 맥이 끊어졌잖아요. 정말로 금액이 끊어졌습니다. 전투형 열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열사가 수급할 때인데 의사하고 열사를 아주 거칠게 이게 뭐 꼭 맞는 비유는 아닙니다. 아주 거칠게 비유는 그 나눠보자면 이거죠. 둘다 폭력을 써요. 열사를 폭력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열사는 폭력을 어디서 썼어요? 의사는 스트링 새끼 쏴주는 게 의사고 열사는 뭐예요? 스트링 이게 벌어졌을 때 자기가 죽고 자기한테 폭력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만 스스로 뺏기게요. 아, 정말로 나쁜 놈들을 벌거쳐주는 의사. 그렇죠. 잔인한 의사. 전명 의사. 옛날에 그래서 들어보셨죠? 교과서에서. 스티븐슨을 쏴주는 사람이라고 교과서에 나오는데, 전명한 잔인하니 스티븐슨을 쏴주겠다. 그러면 두 분이 공격을 하겠죠. 정말 웃긴 게 둘이 따로따로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같은 시간에 저런 새끼를 쏴주게 되고 건축을 꿈꾸는 의사가 두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티븐슨이 한 얘기가 어떤 얘기 같은 거예요? 문창룡이 한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자식들을 쏴주는 게 교과서에 나오는 의사인데 참 유관스럽게도 중분형, 공균형, 공창형 거기서 맥이 끊겼어요. 그 맥을 다르게 이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있어요. 김현선 선생님 같은 분이 정말 그 중분형, 공균형을 있는 정말 은수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은수형님이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 자백을 받으신 거예요. 이 자백을 받으신 얘기는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선생님 없는 자리에서 제가 어려운지 구하를 풀지만 내가 한 것처럼 선생님 계신 자리에 그 선생님 한 5분만 그 잠깐 먼저 해주세요. 지금 이 계단이 1949년 6월 26일 12시 한 반경에 단비가 원청을 여기서 차고 올라간 계단벽입니다. 여기서는 점심준비를 지하 식당에서 식사를 나오고 또 여기서 라디오에서 연마처럼 운다는 노래 한번 나오고 이 속에서 2층에서 사례당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백원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바로 이 진상 문제가 대두됐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이 관여되고 이승만이가 관여됐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구장에서도 비서들이나 이분들이 다 쫓겨나고 그 1년 후에 6월 15일간 여기서 전쟁이 나고 6.25가 나고 그 다음에는 이승만 정부 속에서 100번째는 용공 수덕이 됐습니다. 그 최초로 사회부가 나오고 나서 최초 공식 추도식을 100번 추도식을 표창공원에서 김창숙 선생님 주도로 공식 추도식을 하고 백범환사 진상규명을 요구를 했는데 다른 오인이라는 말은 무산이 된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백범환이 암살군 거의 잊혀졌지요. 잊혀지다가 67년도에 돌아가신 각태훈 선생이 강원도에서 갑부가 되어 살고 있는 안두인을 아주 인증을 알고 하나 먹고 봤죠. 그래서 세상에 알려주고 그러고 또 수련하에 또 이게 가라앉다가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87년도에 돌아가신 권중희 선생이 마포구청에서 강목으로 그 패배해서 안주고 진상을 밝히라고 했는데 이제 진상을 밝힌 건 뭐야? 어쨌든 어렸을 때 그렇습니다. 80년대 6월 한년 그 전당시 전에 그러다가 이게 사회적 이 관심이 높아지니까는
백범 김선생 사회진상, 암살진상규명위원회가 전국적인 그 단위 속에서 추정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게 그 정치인들이 개입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감투싸움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좌절이 되는 속에서 권중희 씨하고 제가 92년도에 안두희가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몇차 실패를 했죠. 내년내가 나오는 순간에 새벽에 문을 치고 들어가지고 그 안두희를 갖다가 푸대자에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눈도 묶고 꽁꽁 묶어가지고 들쳐내려서 가평에 가가지고 암살실장의 뼈를 갖다 밝히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말씀도 못 드리고 거기서 그 상당 부분 김장관 부분이나 이승만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 암살 배우에 대해서 진실을 자기가 양심선언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인천에서 납치를 해가지고 차에다 싣고 갈 때 발밑에다가 안두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우리 이제 권중희 씨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제 이 각본을 짰죠. 수전석이 자꾸 3파선이 가까워지느냐고 서로가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또 실제 바닥에 도로 우퉁우퉁하니까 차가 막 흔들리고 그래서 북쪽에서 사람들이 몇 시에 나오겠냐 하는 눈을 가봤던 검은 철을 풀어내니까 이게 이제 휴전석에 가까운 줄 알지요. 얼마나 떨지 알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이 경기도당의 원 주인이 최창하게 하고 안두희 아버지 안배우서하고는 또 사업상의 동지예요. 사업상 동지라서 그 일제 때 금동에서 이제 그 안동간 토지개발 그 회사를 갖다 공동 운영하면서 부동산 사업도 하고 했었던 그런 인연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백범 암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진상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제가 그다음에 또 과거사정위원회에다도 신청해보고 미국이 걸려있어요. 미국이. 그 안주가는 똑똑한 놈이 제가 만나보니까 왜 똑똑한 놈이에요? 지가 이 이승만 쪽에서 김창범의 지시만 받아가지고 결행을 하다가면 나중에 자기도 처단이 될 수 있다는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걸 갖다 느끼거든. 그래가지고 이놈이 CIC에다가 손을 댄 거예요. 이놈이. 또 CIC에서 미국 방사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범행을 범죄가 이승만이가 시켜놓고 이승만을 죽일 수가 있는데 왜 사라진 거라 사는 거 아닌 것이 2001년도에 우리 방전주 박사님이 미국 그 기록 보면서에서 그분의 표현을 사막 속에서 하늘을 죽듯이 우연하게 그 소수 문건을 찾아내는데 거기에 그 심리 보고서라는 것인데 거기에 안두희가 CIC 방첩되고 그래서 백범장관의 이 배우는 이승만이고 지원은 미국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일간에 사유가 나가지고 이승만이 하야를 위에 이 화장을 가가지고 있을 때 처음엔 하원 방법을 거부했던 미국 측에서 백범장관의 진단을 나가야겠다. 해서 이승만이야 노래 의지 못하고 하와이고 엉덩이보다 어쨌든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김창훈이가 대립공사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백범 암살을 갖다가 직접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대부분들이 그 사진은 오히려 전사들이고 이거는 여기 안두희 권중희 씨인데 이는 집에서 얻어맞고 얼굴 표정이 안 좋죠. 그걸 그 얻어버려요. 그래서 안두희를 인신 납치해서 납치범으로 아주 큰대라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자, 누구죠? 이방원 누구겠어요? 누가 아미랍니까? 누가 아미랍니까? 그래야죠. 그런가요? 아까 신문 기사에서요. 그 가운데 잘 보셨어요?
아메리카 속에서 임창용이가 칭찬을 하더라. 그 세계에서는 안주희가 아메리카예요. 그럼 역사 전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교과서의 끝자락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아메리카냐? 100년 후에 역사 교과서에서 아메리카는 여기 나왔을 때 안중근은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공동 번영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망친 들떠러진 테러리스트고 안중희가 아메리카로 기재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역사 전쟁입니다. 누가 의사예요? 자, 의사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설명줘야죠. 의사의 가족. 저는 안두희의 가족이, 안두희의 동생이 형이 한 일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너무 많잖아요. 연희 주변에서 너무나 걸렸기 때문에 저는 안두희의 동생이 형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안두희의 동생이 형 덕을 봐서 출세하는 건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사회가 어땠냐? 안두희의 동생이 뭐였을까요? 70년대에 연대 총장을 지냈습니다. 전 연대 교수쯤 지냈으면은, 안두희가 원래 머리가 좋고, 안두희 동생은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뭐 연대 교수쯤 지내는 거, 그건 누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자, 김창룡의 묘가 대전 국립연수원에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 떨어지냐는 곳에 광남원 여사님들가 있습니다. 그 제가 흔한데 광남원 여사가 누굽니까? 백범 선생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백범 선생을 죽인 놈하고 백범 선생을 나가지고 길러주신 분들이 같이 묻혀있는, 얼마 떨어지냐는 곳에 같이 묻혀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우퉁불 상에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중학교 선생님이다. 사진 좀 흘립니다가 여기에 김창룡이거든요. 그 뒤가 누구야? 김창룡과 박정희가 같은 선생님, 같은 배우에서 film을 찍었어요. 이거, 여기 김창룡. 여기 누구야? 백선이라고. 흉만 보면 여러분들. 이분하고. 네, 잘하시나요? 근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선생님인데, 제가 이 선생님을 보고 대단히 끼쳤습니다. 다 정말 선생님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백선여비가 1940년대 인권운동으로 정상복지하네요. 방첩대가 군사를 했었으니까. 40년대 공항권력의 정점입니다. 김철민이가 50년대 특무대장이에요. 지금 부활하는 거. 그러니까 50년대 공항권력의 정점이죠. 이대학교는 60년대, 70년대 정보위원장을 지냈고, 정보위원장이었으니까 60년대, 70년대 공항권력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들이 어떻게 한 사진에서 그것도 어깨 동무를 하고 찍냐고 이렇게 보나지. 저 같은 사람 나중에 강의할 때 써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머지 둘은 장선인데 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는 김종국이고 하나는 이문군대 주로 지금 스스로 접근한다면 마피아 얘기를 하는 거죠. 각종 마피아. 각종 마피아가 많은데, 요즘 말하면 그걸 퉁쳐서 반피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해피아, 그거를 교육부 피아, 법무부 법피아, 그러다가 퉁쳐서 반피아가 됐습니다. 그런 걸 나가야 하는 게 강사원인데, 그런 걸 나가는 강사원 있잖아요. 강사원 출신들은 강피아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적 마피아가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마피아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공안 마피아예요. 공안 마피아가 핵심입니다. 자, 김기린과 하는 그 탤런트가 하는 치킨 광고가 있어요. 후식이 두 가지 치킨을 하는 건데, 이 치킨이 맛있어서 형님, 동생, 천연명도 보여주고, 수능 평천도 40도 해서 전국의 노래를 대주점에 노래를 대주점에 전국에 820개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공항마피아의 형님 동생 모습을
조카 삼촌이라서 그래서 유명한 마피아가 정부를 보내는 거죠. 그 마피아는 대한민국을 빠져들어서 쪽쪽 빨아먹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인데 그 핵심이 바로 그 마피아입니다. 그런 마피아 그러니까 바로 우리나라에 이어서 군복을 부수는 시절에 우리가 그것도 빼빼빼 문제를 했잖아요. 열심히 투쟁해서 감옥으로 투쟁하면서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런 마피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으니까 우리 민주화 투쟁에서 우리가 얼마큼 민주화 투쟁을 했느냐 저희들 옷을 바꿔줬죠. 군복을 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마피아의 최정점은 누구예요? 네? 김기춘과 국정원도 통제하는 거죠. 김기춘이 조금 이따 다시 만나보기로 하고, 우리 해방부의 역사를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기서, 이거 목숨이 들어서 그러면 사다리 문구사 앞에요. 이름을 머리가 썼잖아요. 사다리 문구사가 저를 풀어서 김기춘 선생입니다. 신장님이지. 이게 지금 우리 그대로 원래 사진이잖아요. 독립주의자들이 풀려서 만세 부르는 데는 이거 기막힌 겁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우리 역사에서 제일 좋은 사진인데 이 사진은 배우도 연출된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 찍으셨는데 그거 못 내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예컨대 남북이 통일됐다. 이 마당을 찔러서 우리 나라는 정말 슬픈 마당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앞으로서 통보를 해도 그 슬픈 마당에 우리가 찔러서 다 통일만 잘 부르는데 어떻게 만들어버릴까? 사진사를 향해서 마당을 부르겠어요? 우리가 마당을 부르겠어요? 마당을 부르죠? 마당을 부르고 다 끝났다. 이게 정말 슬픈 지금 같았으면, 지금 이 장면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는데, 원래 그랬으면 수단을, 이용들이 수단을 놓고서 감옥 안에 있을 때부터 찍었어야죠. 진짜 그 자리에 생각하면 손이 떨어요. 자, 여기서 간수 앞에서 여성을 빼가는데, 여성이 있다고 하는 거에서 오늘은 쓰지 않겠네요. 거기서 내가 못하는데. 그러면 이게 정치 보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안에서 내가 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또 성실히 급해졌겠어요. 평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 얼마나 급해졌어요. 굉장히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런 독립수사가 처음으로 장면에서 나오는 장면, 그리고 껴안는 장면, 그리고 껴안는 같이 만드는 거를 그냥 그래서 소련도 힘들었다고 해서 큰 치고 무대에 있는 장면, 거기 사람들이 있는 장면 같은 거 찍었었으면 기가 막힌 건데, 그거 보면서 상상만 해도 내가 가슴이 떨어져요. 이거 그냥 소련 못해서 마음을 대해서 책을 썼으면 소련 못해서 할 텐데, 그리고 전체 그렇게 들려서 차트를 몰랐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지금 기회를 보면서 다 깎아먹어서 그렇지 굉장히 답하는 곡이었죠. 자, 근데 제가 그렇게 쓰는 그런 배를 다 보냈죠. 그래서 그걸 했는데 더 집에 갔고, 그때 그런 기억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를 잡는데, 지금 저는 걱정해서 그냥 보고 찍는 게 아니고, 자세 잡고 이렇게 탁 하는데, 형님들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자, 형님들 좀 뒤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항상 이렇게. 그리고 그냥 사진 대체를 있잖아요. 정말 그 사진 찍는 분위기 그대로 느끼시겠죠? 근데 제가 정말 이 사진을 갖고 열심히 다니면서 써먹다가 궁금해진 게 있어요. 이름과 이름을 기억해줍니다. 이게 누군가? 진짜 어느 분인가? 1945년 8월 15일날 숙범된 분들 중에서 도대체 누군가? 근데 그걸 알아서는 알 수 없어요. 1번, 이 형님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사진 찍고서 5년쯤 지났, 5년까지는 살아있었을 거예요. 근데 5년보다 거기서 5년 몇 달쯤 되면서부터 다 죽은 거예요. 이 형들만 죽은 게 아니라 이분들 물 떨어진 사람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고서 이거 누구야? 그렇게 증언을 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이 사진이 실려있는 사진적을 100번 칭찬을 받는데 없어요. 그게 분단이에요. 그게 전쟁이고 그게 학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 분들은 사실성이 겨우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성이 들어서 그리고 습성으로 보이고 싶은데 저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이 아이들이 70이에요. 이 아이들이 70입니다.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분단이 이렇게 오래가고.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150개국이 독립을 했습니다. 식민지에서 다 독립을 했는데 그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들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지도자적인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제국주의에 빌부터 먹던 자식들이 권력 잡는 게 맞을까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권력 잡아야겠죠? 전 세계도 어땠을까요? 대부분 그랬어요. 딱 두 나라가 제국주의에 빌부터 던 놈들한테 권력을 먹었어요. 어딜까요? 대한민국과 또 하나는 남배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그건 뭐예요? 세계에서 제국주의에 빌부터 먹던 자들이 권력을 장악한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신보다 왜 살아남았냐? 분단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분단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한 놈들이 살아남아서 산업뿐만아니라 주요기 나라의 사람들을 다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 대학교 정보가 나눠졌습니다. 재원헌법.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도 중요한 얘기니까 재원헌법을 좀 해야죠.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요, 동영상으로 제가 강의한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토합팀들은 이석기 채권을 지금 직무로 나가서 거기서 했던 얘기를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해서 그게 인터넷에서 돌아갔습니다. 고려뉴스에 재원헌법과 진보적 민주주의하고 글을 썼는데 토합팀들은 잡아다가 해산시키려고 했잖아요. 왜? 진보적 민주주의 추구해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중국이라고. 그런데 제가 재판에 나가서 찾아주고 얘기한 거. 그게 이건 내가 보는 무죄 나오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래 변호사가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고맙다고 했는데 뭘 시작을 하냐면 임시정부 문건의 문제를 들고 왔어요. 찾아갔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백범 선생의 승명서입니다. 백범 선생의 승명서를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임시정부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제일이고 우리 임시정부 헌법은 바로 진보적 민주주의의 가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진보적 민주주의를 따르는 게 종북이에요. 그건 제거법이 종북이에요? 아니에요. 저거 종북헌법입니다. 그래서 공사들이 도대체 대한민국 정책의 헌법 공부가 아닙니다. 제일 헌법이라는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제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담보하는 거죠. 이명박 박근혜가 인명법으로 세는 국가정체성 어쩌고저쩌고 그러죠. 저 구국파들이 국가정체성 표명대회에 대한 단체도 만들었어요. 그 단체가 만들어서 뭐니까 종북 때문에 나라가 하고 있다고 종북 인명사전을 만들겠대요. 그래서 그 종북 인명사전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명사는 개인발견을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경제전에 와서 강연을 하는 거기에 올려진 분들 중에 한 두 분이 여기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재원헌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국가정책, 인명법을 통해 국가정책성을 떠오르는 것이지 왜 재원헌법을 얘기하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재원헌법에 대해서 배워보신 분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수능 시험에 내야 하는 거예요, 뭡니까? 자, 다음에서 재원헌법의 기본 정신이 하는 거죠. 친일파 청산, 중요사회 국유화, 농지 개혁, 중요사회 민영. 어떤 거였어요? 내가 중요사회 국유화죠. 다 틀린 거예요. 여기 우리, 그러면 노동선거라는 거 있죠? 노동선거는 지금 헌법에도 있습니다. 안 지켜져서 그렇지. 단결권, 전교적으로 해고된 선생님들 포함시켰다고 논의하고 있죠. 단체적으로
처음에 순대를 바르고 걸어갖고 그냥 사형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죽어버리죠. 자, 그런데 그때는 이건 사건이에요. 이건 사건. 저건 왜냐면 기업에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을 내놓는 관리가 때문에 아니 이익은 누구 겁니까? 사장님 거죠. 자본과 투자하니까. 근데 그 이익을 고정적으로 내놓는 관리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 들어가냐면 기본권 항목에 들어가있어요. 신체의 자유, 사회의 자유, 어느 중간 질결세의 자유, 그 항목 바로 뒤에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나오면. 이게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예요? 중요성을 구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통합진보란 분명히 중요성을 구비하려고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역대 진보정부한 중에서 중요성을 구비하려고 강력부를 놓고 제 기억에 0.6%를 몰리면서 해산당을 3년만 했었고 민주노동 조국의 진보론에서부터 민주노동과 통합진보론 저항과 노동당에 이르기까지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1보다는 중요성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제1보다는 구별하는 거죠. 좌파가 만들었습니까? 좌파가 만들었어요. 중간부는 평등신권에서 나쁜 거죠.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우파들만 내는 거예요. 원래 우파는 이런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만 분단된 나라 대한민국에서만 신건축권이 되더니 권력을 잡던 대한민국에서만 우파들이 이상했지 원래는 대한민국에서 신건축권이 실권을 장악하기 전에 그래도 민족적 양심을 가진 우파가 원래 그때 양심이 있어야죠. 좌파는 그 문제에 관심하는 거고 우파는 민족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양반들이 모여서 재정법을 만들었는데 재정법이 이래요. 통합진보란 구조보다 훨씬 빨개요. 그래서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저는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재정법도 다시 읽기 운동을 하고 싶어요. 저 전문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재정법을 일정해서 중국 좌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못할 거예요. 대한민국 재정법. 대한민국 정부가 썼던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까지 재정법을 보겠습니다. 재정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중요한 건 구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기업이 다 민영을 하고 다 생각되겠지만 중요한 건 구경해야 합니다. 저게 과격한 얘기가 아니고 목표를 생각할 때 당연한 거고요. 변화를 했을 때는 대략 1940년 8시즌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 자본의 94%가 일본인이나 일본 제국주의 국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국유화해서 조선사는 전체적으로 해야지 그걸 왜 개인한테 쓰여줍니까? 우파들도 받아들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파 조선인 자본가들 반대된 이유가 없어. 그러면 그 자본가들을 니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인 기업을 어떻게 해요? 소금을 낮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잡은 거지 그 구비하는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80년 저것도 기막힌 경험이에요. 농지 개념인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는 아니 농지가 누구 건데요? 내가 누구 거예요? 지주권이죠. 그러면 지주권을 빼서 농민에게 나눠준다는 건데 지주의 사적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서 거죠. 저런 끔찍한 조언을 왜 들어가느냐? 저게 독립운동의 약속이에요. 그냥, 독립운동 누가 해요? 공부 많이 하고 얘기하면 지식인들만 해서 독립되겠어요? 농민이 해야죠? 인간을 10%가 농민인데, 농민이 독립운동 한다면 독립운동 되겠어요? 농민이 독립운동 하면 독립 특정 분이 있어요. 선정지 동맹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 의견들이 있었다가 그의 전문에서 이분들 공부하면서 제작권에 내려오는 것 같죠. 사고를 그때 총알해 주는 것 같죠. 독립운동이 어디 휩쓸까는 게 아니잖아요. 독립을 보여야 돼. 근데 독립을 보여서 독립운동에서 뭐가 되어서요? 양반이 저를 다시 되고 지주들이 다시 하고
그럼 우리 농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글쎄, 아, 좋아. 소정은 10% 깎아줄게. 자, 그러면 농민들이 소정을 10% 깎아주니까 다시 일반 양반사람은 다 있는 그래서 우리 올라가는데 목숨 걸고 국민들 할까요? 안 하죠? 지주가 와서 소정을 깎아줄게 국민들 같이 하자. 또 몰라요. 국민들 너무 요즘 애들 보면 너무 한다는 거지. 자, 그럼 또 세상, 아니야. 국민들은 저땅 줘줄게. 일본 지주가 그거 저땅 넣어줄게. 아니, 그 우리 나는 조선인 지주를 땅을 지고 있는데, 나는 뭐 없어. 아니야. 해외에 되면 새로운 세상이야. 신천지가 이런 거 전개되니까, 그때는 나는 무조건 바깥에 있는 거야. 그래, 그걸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 더군다나 어떤 국민들 미국에서는 토지개혁을 했잖아요. 훨씬 더 세게. 자, 당시에 1940년대 헌법 만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조선평가 제일 땅 무대가 누굽니까? 인천 김성수, 통화를 공산당이 고용을 여기까지 김성수가. 자, 김성수가 저희가 찬성했을 거예요? 찬성했습니다. 김성수는 저희가 찬성했습니다. 소위가 얼마나 쓰겠겠습니까? 자기 안쪽에 같은 자기가 다 뺏어가는. 그런데 저는 김성수는 지금 동아리가 없고 저희가 하는 자식들하고는 위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신의가 될지 물론 있습니다. 자, 그 신의 문제가 자유롭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그래도 수많은 문제 이렇게 문제를 안 되면 해야지. 뭐라고 선택했습니까? 얼마나 뭐라고 선택했습니까? 이거 안 하시면 혁명이거든요. 혁명이라는 거 없어요. 자, 김성수가 오늘 두 가지 문제죠. 내가 새로운 소리 한다니까 내가 인생 써. 그리고 좀 챙겨 쓰는 거, 인식 쓰면서 챙겨 쓰는 거 챙기고, 유성을 내가 했잖아요. 챙겨 쓰는 거 좀 챙기고, 그러면서 인식 써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그래서 중간 보람을 새 지도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혁명이라는 게 없어요. 나중에 찍는 거죠. 거기서 김성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요성들이 안 되네. 근데 상관없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원래는 저는 진짜로 감정하고 싶은 게 여러분 꼭 진보시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익 문화를 외치고 싶습니다. 진짜 문화를 원래 우익은 이랬는데 그리고 민간인 학살 좌익만 주는 게 아닙니다. 좌익을 싸우다 죽었으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들어오는데 좌익을 싸우다가 힘이 약해서 맞아 죽었으니까 그걸 볼지 몰라요. 진짜로 죽은 우익은 뭐예요? 민족적 양심을 가진 친일파를 청산하려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민족적 양심을 가진 우익이 죽습니다. 이 좋은 재헌법이 지켜졌습니까? 지켜졌습니까? 왜 그렇게 됐죠? 재헌법 얘기 하나 헌법 예정책이 있어요. 우리 그 당시에 헌법 입장 몇년 안 됐습니까? 재헌법을 기초했습니다. 국회에서 유기농화 느끼면서 축제시민하고 저분이 가서 제어를 해서 이 점은 이래서 만들었고 이 점은 이래서 만들고 뭐다 근데 이래갖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 표현을 했으니까 제어법을 가장 제어법으로 만든 분이죠 사실상. 그리고 이분이 초대 법제처장이 됐어요. 법제처장으로 있으면서 내한 책이 헌법해낸 책. 그래서 이 제어법에 대해서는 가장 유의를 해서 탈취적으로 그런 훈문 종합영어 송성문 저자직감 홍성태 수학의 정석 저자직감 그런 분이죠. 헌법에 나와서 저 책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헌법에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나라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의 체제가 뭐였어요? 폐기예요. 폐기가 뭐예요? 세상에 정말 보이는 거죠. 무엇을 채택했어요? 자, 주인의 실점은 사회주의를 채택한 건 아닙니다. 어제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적자 한대는 꼭 넣어줘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 적자를 보면 또 유다이트들이 그 역사를 왜곡했다고 지랄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언제 세율 시작했죠? 세율 시작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거가 확실한 건 자본주의는 뭐였어요? 폐기했어요. 자본주의 폐기했어요. 그게 이제 정권법의 기본 정신.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데 있다. 이게 그 표현을 안 써준 거지. 이게 진보적 민주주의. 여기서 얘기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고 그걸 찍어놓는 경제민주주의. 이게 뭐예요? 2012년 대선 때 경제민주주의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정부법에서 했었던 오래된 약속인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지켜졌습니다. 왜 안 지켜졌습니까? 원래는 아비트를 만든 거거든요. 정부법에 또 하나 중요한 항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 아비트를 만들려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칠판을 잡아가는 겁니다. 여기가 최긴 선생이에요. 참 가슴 아프다. 그 중운동가 33주. 그것도 저보면 감옥에 들어가서 진짜로 방송을 했어요. 제대로. 방송은 나온 방송. 우리나라 그런 방송을 쓴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그런 교과서에 친일파가 쓴 방송을 좀 실력을 주고 싶어요. 이런 매 같은 놈이 누구냐? 이런 놈이. 어때요? 굉장히 비문하죠? 이런 노력수입니다. 악질 고등경찰을 대면서 큰 놈을 생시키려고 하면 김청룡과 결선투표에 올라갔습니다. 그 노력수입니다. 이 노력수의 다음 사진. 이거예요. 어때요? 딱 분위기가 틀리죠? 반민특위 잡혀갈 때 사진이고 반민특위 깨진 다음에 풀려나서 검명 가문을 쓸 때 사진. 그래서 보느냐, 노력수리가 부역자 처벌 때 날렸습니다. 부역자 처벌 때 서울지구 책임자가 했던 검명 고위간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놈이 또 추가선거에서 악질 고등경찰 친 거예요. 노력수리가 반민특위 잡혀갔을 때 반민특위 깨는 죄를 한 놈입니다. 이승만의 지시를 받아서 이승만과 협의해서 이놈들이 약은 놈이에요. 안 굴리가 먼저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놈들도 꽤 많아요. 반민특위 처음부터 치면은 국회에서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국회를 먼저 쳤습니다. 그게 국회의 파치 사건이에요. 김학수, 국회의원 비명소를 불러서 요번에는 이렇게 혼자 잡혀갔지만 이때 국회의원 10명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반민특위 습격한 거예요. 그래서 반민특위 깨버리고 노숙수리 같은 거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름쯤 뒤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그게 백번의 암살이에요. 이 세 가지 사건, 국회 파치 사건, 반민특위 습격, 백번의 암살은 사실은 한 가지 사건입니다. 시민카드에 권력을 장악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1년을 딱 1년 지난 다음에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예고편이에요. 백번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하늘이 무너지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게 예고편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 죽었어요? 고려한 학살, 민간인 학살, 부역죄 처벌해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좌익들은요, 우리 한테 죽은 것도 있지만 부도를 갖고 지산 들어서 싸우고 죽었고 진짜로 학살당한 사람들이 양심적인 위기에서 예컨대 최현진 선생 이승만과 맞섰던 이승만이 저게 이승만이가 알고 보니까 7번 주목이구나 7번 비만이 이승만이구나 그래서 이승만의 그걸 많이를 알리기 위해서 이승만의 제후대에 출마했던 진짜 원칙한 민족주의자 경찰청 수사국장이었어요. 경찰국에서 인재입니다. 경찰력에 악질 친경찰이 많다. 그분들을 숙청하자라고 얘기해서 숙청되는 숙청되고 난다고 보니까 이승만이 친일파 주목인 거야. 그래서 거기 이승만이 출마했던 동대문구에 출마한 국가가 뭐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등록이 취소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네 번째 유로가 최은진입니다. 네 번째 유로가 잡혀온 게 최은진입니다. 그 추은진을 전쟁 때 인민군에서 수행을 시켰는데 이승만이 들어서 다시 잡아서 수행을 시켰어요. 자, 우리 가슴 아픈 얘기를 했죠.
아까 최민진이 아들이 필립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만큼 얘기했잖아요. 백범 선생이라든지 로마니아를 고양이 새끼만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최민진 선생이라든지 정서대학교 이사장이었지. 네, 정 박사가 그렇게 찍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또 그 아들들이 찍어 하지만 역사의 일들이 대변돼서 또 나오지 않습니까?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이래요. 저거 우리 다니면서, 친구들이 또 별로 좋아 안 하거든. 그런 얘기 다니면서 많이 했지만, 진짜로 저걸 모르겠어. 그걸 다 했거든요? 정말 찍으면 되는데, 안 나왔어요. 정부가 갖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잘 아시겠죠. 자, 조보왕.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조보왕 선생님께 좀 찍으십니까? 5분, 9시. 저는 좀 보겠습니다. 자, 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첫 번째 이승만을 위협했고, 그때 유명한 말이 나왔죠. 조보왕이 태생기를 대표했었죠. 강경 같은 경우는 대표하고 있는데, 불이나는 거예요, 불이. 정경일과를 잘 됐잖아요. 불나가서 그다음에 후둑후둑 딱, 딱. 그래서 그다음에 불이나 하다가 조공학 쪽 친구들이 넓게돼서 표현돼서 쓰러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대표가 습관했는데, 이제 그런 선수하고 써서 참 좋지만, 그게 참 원시적인 그런 선거였습니다. 자, 조공학도 간첩죄, 핵심적인 간첩죄를 구별을 하고, 다른 거 시시한세에서 유죄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진영 공무원들이니까 빨리 가서 뭐라고 되는 거 쳐들어왔어요. 이번에 없어졌어요.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담았죠. 그런데 진영으로, 이런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 상사가 알츠하이머라고 진영은 별로 안 듣고 있습니다. 12년 후 진영으로 별로 안 듣고 별로 안 듣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정치적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판사에서 좀 그렇고, 이런 판사도 그렇고, 나름 국민에서 많이 하고, 굉장히 의견을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들이 쳐들어가게 나오는데, 이때는 반공신년들이 쳐들어갔어요. 반공신년들이 쳐들어가서 빨리 이 판사가 타고 자, 그런데 그때 반공신년들이 50년 전에 반공신년이면 한국전쟁 때 군인이죠. 일제 때는 모르겠어요. 군국소년입니다. 일본은 내각을 정부로서 군국소년들 걸려서 포기의 군국제국으로 군국주의 위를 많이 뺐죠. 많이 뺐는데도 빨래를 걸려서 그게 조선으로 하는 걸 우리가 일본 군국주의 구원으로 아웃마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빨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일제가 키우는 군국소년이 군인이 돼서 전쟁을 치는 게 한국소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반공청년이 돼서 진보를 보면서 쳐들어갔어요. 빨리 인사하더라고. 그건 뭐예요? 걱정일 때 일하면서 하고 싸우면서 하는 사람을 향토일을 중간은 편집 윤신고록서의 앞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보니까 김대중이 집권하고 노무현이 집권했더니 김대중 빨갱이, 노무현 빨갱이가 나라를 김대중 할 때 들어마치려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가스통 하는 거죠? 가스통 하는 데도 한가점이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데 선생님에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가스통 하는 데 중에서 제일 비싸게가 일제히 군국소련이었고 한국소련일 때 전쟁을 치렀고 조공할 때 과거가 침대가 그 세대예요. 그 세대가 그래서 가스통 불필요를 겪어서 이번에 통증을 하는 당첨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공함이 결국 사용되었죠. 조공함이 사용되는 이력서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조공함이 사용되었죠. 그리고 그거가 신이 기가 죽었죠. 그리고 조계공이 또 죽었잖아요. 대통령 보고 세 명들이 남자가 세상을 떴어요. 이승만이 대가 센 놈입니다. 이승만한테 맞으면 어때요? 맞을 때는 제대로 죽거나 안 죽고 계속 맞으면 어때요? 천연기인이나 조공함처럼 죽여버리죠. 자, 대통령으로 연달아 세 명이 죽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3.15 선거가 터지는데 그게 대한민국이었잖아요. 우리 민족이 참 대단한 거예요. 가만
대한민국 전쟁 때 20만 명이 죽었는데 이 중에 외국인들이 뚫려 나왔잖아요. 우리가 징글징글 민족이. 자, 조그만이 죽고서 불과 8살 9살 만에 4.25가 터집니다. 4.25가 터지는 게이 사진이죠. 기가 막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어린 시대가 부산일보 시대가 찍은 거예요. 부산일보 시대가 이 사진을 찍은 거를 떼칠 때가 거기 나서 이렇게 그냥 치는 실사를 나와서 부산일보를 했어요. 가서 이 사진을 내보니까 필리핀에서 난리가 나죠. 야, 경향신문이 표현을 찍더란 말이죠. 그 편집국에서는 이걸 못 쓰는구나. 이걸 쓰었다면 큰 소리를 당하고. 그런데 사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신문이 이거 싫어야지. 그래서 싫었어. 이게 4.25는 그래서 뭐죠? 그 사장이 혼자 하게 검증해서 이 사진을 20점인가 30점 뽑아갖고 전국에 뿌렸죠. 4.25가 전국을 샀으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장이 뭐냐? 그 신문을 부산일보고 그게 김진태죠. 그래서 박정희가 부산 중국인재 자료서에 있으면서 이 신문이 어떻게 사회를 일으키는가를 바꾸는가? 그게 뭐냐면 그게 한국장학회가 된 겁니다. 정부장학회. 그래서 박정희가 나를 가졌는데 돈이 부족이 됐어요. 언론사를 가져야 된다 해서 부산일보, 미시, 부산문화라는 걸 뺐습니다. 그래서 한국장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편을 키웠어요. 한국장학회 일기생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김기춘이에요. 역사가 좀 기가 막히게 알아보기가 맞죠. 자, 저 김주영에게 누가 청소를 썼습니까? 누가 김주영을 들고 시신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마한민책서 경민주의문과 박종표라는 거예요. 박종표 잘 모르시겠죠? 이 박종표가 뭐냐? 박종표가 어떤 놈이지? 잘못 찾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반민특위 잡혀갔던 놈이에요. 반민특위 잡혀갔던 보면 박종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악질 범죄는 알아야 되는 게 있죠. 그런데 반민특위에 잡혀갔다가 반민특위가 위험에 대해서 심사를 특위 국회의원이 킨 거잖아요. 그리고 반민특위 위원회에 대해서 후보를 해주면서 무죄를 있는 거예요. 노력에서 들고 나왔듯이. 악질 고등연설 노력들을 반민특위에서 갔다가 후면에서 법령이 되고 결정 처분을 해보고 악질 법령 알레이션티치는 반민특위 갔다가 후면에서 경찰에 내정해서 김정일을 쐈습니다. 이게 뭐였어요? 이걸 그냥 주시겠습니까? 이 지점이 세월호가 출발한 겁니다. 세월호는 그 전날밤 9시 1분에 인천항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세월호가 박범 선생이 보여준 이 교계대 아니라 항공거리로 출발한 거예요. 그 고론을 지금까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고론을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자세히 얘기하자면 여러분 오늘 집어볼 것입니다. 저도 제가 보답해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훌쩍뛰어서 우리를 위해서 본인 나의 점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번째 중에 한 사람 나눠드리겠습니다. 차동영을 찾아서 그는 강의의 본인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강의 다닐 때마다 그 강의 다닐 때마다 나눠드리는 광고들이기도 합니다. 차동영 누군지 기억하세요? 누굽니까? 병원에 나오는 보험결제거든요. 여러분 몇년 다녀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하셨어요? 네? 영화보면 2시간 동안 2시간은 가만했습니다. 근데 극장은 부딪히고 밖에 나오니까 어때요? 손병호가 올렸죠? 손병호가 올렸습니다. 죽었잖아요. 폴리바에서 떠오르면서 죽었어요. 그럼 차량에는 뭐였어요? 차량은 뭐였어요? 황신을 던져서 현실에서 차량이 제일 가까운 분들을 이민환을 하는 그리고 이민환이 작년에 천년과 왔어요. 천년은 추경들을 허황하게 했습니다. 자기 공부는 안 했고요. 저 엄하게 질문했을 뿐입니다. 자기가 애국했대요. 그 시절이 돌아오면 똑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 되는 거였어요. 차라리
명이 감옥되지 못했습니다. 강범사, 영화에서는 대립구도를 조심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로서는 차범위의 대립구도를 의도하죠. 그런데 경찰에서는 검사가 더 세죠. 강범사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강범사 같은 경우에 큰 형이 김기춘이에요. 이게 김기춘이에요. 김기춘 뒷꼭지인데 유신 때 간첩단 백교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을 김기춘이가 4년 만에 들었어요. 우리나라 최장수 대통령 국정이에요. 유신 7년 동안에 4년간 대통령 국정을 지냈어요. 그 대통령이 이번에 또 간첩 기관인 거 아닙니까? 김기춘이가 우리나라에서 주재간첩은 제일 많이 만든 겁니다. 왜? 김기춘 전에는요, 주재간첩이 별로 없었어요. 간첩 많았어요. 북에서 진짜 간첩을 많이 들어보냈기 때문에 그걸 잡기에도 바빴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북에서 간첩을 하려고 그걸 들었어요. 간첩 관련 역사책을 잘 살펴보시면은 거기에 경향이 있습니다. 원산지가 바뀌어요, 간첩에. 메이드 노스코리아에서 메이드 제페이나 메이드 사우스코리아로 바뀌어요. 요즘은 모르겠습니까? 중국제 짝퉁 간첩이 그런데 그 짝퉁 간첩을 만들어내는 원조가 김기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희 간첩을 가장 많이 만든 흑역사의 주인공 김기춘이가 모여서 우리나라 최고의 공연자. 유선의 사건, 초목집 사건, 일일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부인 사건, 그 영화의 국밥집 아들. 저하고 비슷한 소리예요. 부인 사건과 남녀인 게 저랑 비슷한 소리입니다. 저랑 갖고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선배들 많죠. 그러니까 이 국밥집 아침에 우리가 보는 비슷한 소리예요.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이 국밥집 아침에 지금 국밥집 한 번 돌아가시기 전에 차범근이 교회다가 물불려서 사과를 하거든요. 차범근이 감옥에 못 보냈잖아요. 지금 여러분 감옥 보내고 싶으시지만 감옥 보낼 힘이 있습니까? 세월호 특별법정문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소원은 뭐냐면은 이것들 들여다가 사유까지 받으시도 않아요. 사과라도 받아들이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손자가 할아버지 옛날 젊었을 때 영화 천만 관객이 있는 히트한 영화 찾아본 걸 보다가 배우는 걸 봤어요. 그리고 실험을 같은 걸 다 얘기를 듣고 해외 표면에서 해보니까 손명에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 근데 정권들에서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이면서 저희를 세우려고 왔다가 자원에서 떨어져 죽었어. 그럼 차장님이 감옥 갔어요? 글쎄, 연금 따박 먹고 잘못고 잘못하면 누구를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차장님이가 그래도 늙음하게 무슨 말을 들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밥집 헬멧을 어떻게 수업하면서 찾아갔어. 그래서 그 사정을 쓴 다음에 국밥집 헬멧을 오래간만에 숨쉬다 위해서 국밥을 들어서 내게서 보냈어. 사장님은 이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 보내는 걸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건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런 것도 하면 정말로 있는데 간첩 조작한 놈들, 고문했던 놈들, 그리고 고문시킨 검사놈들, 그리고 여기 듣는 사람이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우수하는데 그걸 가져가려고 걸어보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형사놈들, 그리고 간첩부터 초대했다고는 여러분들 악질적으로 써줬던 그런 어린이들, 그런 자식들 사과하지 않는 분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맡기는 작업을 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무실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2명을 채용했고, 다른 분들도 우리 사무실 평화본부가 그 방향으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작업에 동참을 해주세요. 동참을 해서 거기다가 그 작업을 호응을 해주시면은, 호응을 약속해 주시면은, 호응을 약속해 주신 분들께 제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사업을 해주시는데, 아까 핵발전도 얘기했잖아요. 핵발전도에 대해서 제일 쉽게 쓴 책이에요. 우리
최우 선생님하고 탈북의 최고의 강사로 활동하는 김익준 선생님도 있고, 저도 좀 거론했습니다. 제가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동영만 친구가 또 저희가 10월 11일쯤에 올해 안에 무조건 의하면은 공식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하고 할 겁니다. 이렇게 감명 김에 무슨 말씀드리는데 좀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부인하고 검사입니다. 원래부터 한달간 정책적 인정이에요. 울산에서 삼성국회를 들었습니다. 고용주의 인정에서 중견을 연락하고 이게 국가정책 선거구역으로 중국으로서 좀 만들겠다는 작전입니다. 부인하고 검사를 그때 거기 걸리는 것, 자기가 자신한 것, 다 빨리 공개해주죠. 여기 지금도 걸리게 하는 겁니다. 너무 지금 집권여당을 대표했습니다. 토론을 캠프장을 보시고 이전에 보여드렸는데 80년대에 최악의 공안 사건이 평균 사건이에요. 병원에 나가면 불림 사건, 그건 뭐 지금 우리가 알아요. 또 물림 사건이 있어요. 그건 제가 얘기했습니다. 물림 사건은 제가 저희 선배들은 감옥 가고 저는 군대에 가서 앉아있는 유시민님도 물림 사건 같이 보여주죠. 그것도 지금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흥림 사건인데 그거를 세금 나왔습니다. 이태리 선생님. 그럼 이태리 선생님 선거였죠. 다행히 집회를 안 했죠. 그 형사예요. 흥림 사건의 형사가 그다음에 우리 지금 교육을 수행입니다. 우리 역사교육을 어디에 해야 할까요? 공공방기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대중 대통령 내란부 사건 돌렸을 때 사실 이 내란부 연체는 사연이 있고 이걸 반응을 합니다. 자, 근데 내란부 사건 사연이 그 우리나라 참 기가 막힌 사람인데 이 사진 찍고 17년 만에 대통령이 됐어요. 사연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생각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주장된 내란부 사건은 없어요. 근데 딱 17년 만에 대통령이 나와서 이 사건 주제에 다 끌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김대중은 세웠고 있잖아요. 이석기 몇 년 받았죠? 12년 받고 9년으로 뺏겼어요. 이거 사건이 있을 때 어때요? 다음 대통령에서 총선에 들어오는 분이겠죠. 대한민국 행정사람이 갑자기 시키잖아요. 이석기한테 지금 군인 같은 때리고. 근데 원래 내란 문제를 왜 했었어요? 김대중이 세운 것도 이상한 거죠. 내란 문제에도 세운 게 없습니다. 무기징역도 없어요. 내란 문제의 원래는 목적 취업으로는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20년은 거의 취업으로는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주로 김대중을 세운 거냐? 여기 신의 한 수가 있어요. 요즘 미국에서 신의 한 수. 김대중을 세운 시키기 위해서 미리 행수를 배운 게 있습니다. 김정사는 제1부분으로서의 간첩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간첩 사건에서 김정사가 아무 상관없는 한국국민 정책을 반국가 정책을 만들어놨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남을 하던 시절에 남북을 하다가 납치를 주죠. 그래서 김대중도 반국가 정책을 의지하는 행정수로 해서 의지를 대통령인데 반국가 정책을 쓰게 그래서 사용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이 간첩사건인데, 이 양반은 대체 간첩사건 얼마나 오는데, 자기 어머니가 알고 계신 분이 누구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심을 해서 재심에서 무죄가 나는데, 무죄가 나기 전에 저는 찾아온 적이 있어요. 대학 쪽에 간첩사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건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만났냐면, 이제 가을 그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거기 이제 큰 트레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는 트레미가 키워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얘는 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정규경을 지금 물어봤죠. 그래서 그때 가끔 판사기억을 있었는데, 그 판사가 기억이 나는 거야. 그 판사가 누구냐 하면요, 이거 정말 거짓말처럼, 그 판사가 누구냐 하면요, 그 판사가 우리에 나왔어요. 그거를, 희영신부. 제가, 김정사 선생님 갔을 때 국무총리였어요. 그때 특별히 나왔죠. 자, 대한민국이 얼마나 됩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정부를 지내면서 과거 청산을 10년 했다고 말합니다. 과거 청산을 10년 했다고 말해서 최고 권력자가 대한민국에서 조력자를 제일 많이 누리고 교육부 수장이라는 자가 핵심이었던 최고의 공화정부가 항상이고 직접 국민 주민들 김대중을 상시키기 위해 시장을 주는 항상을 하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또 그런 걸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의 얘기를 최근 말해서 되겠습니다. 이거와 박철 도덕수를 이어지는 기록을 또 이거 공개해야 할 겁니다. 이런 거요. 뭐 지금 간첩 쪽에 터고 있는데. 아이고, 이 사람들 설명하려고 했으니까 또 이렇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예의치 않다를 이 사람들 법무부는 태평양에 대책을 해봤어요. 지금은 그런 거죠. 예전에는 그런 건데, 알고 보면 다른 겁니다. 김영년 다음으로는 법무부입니다. 우리나라 법조에 대해서 웬만한 대법관보다 법조에 대해서 영향력이 순서합니다. 이 양반은 자기 인력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법조 윤리를 법관의 교육에 선호되는 정도입니다. 자기 이름은 책도 있어요. 가디언 법조 윤리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제가 왜 시도했습니다. 아까 환경의 기본시처럼 개별 사건이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개별 사건에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주고받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왜 그러냐. 정부한테 대법원의 비서를 있잖아요. 그래서 안기부가 이상을 갖고 유죄를 만들 때 참고 이 사람인데 안기부 무죄를 넣어서 무죄를 유죄를 만든 사람이 어떻게 복수윤리를 가르칩니까? 588 코드가 고등학교에서 순결만 가르치면 되겠어요? 해보고 조국과정으로 결혼한 이준석이가 수면연성 한 데에서 변동이다 하고 수면의 자세를 가르치면 되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게 대한민국의 그 일반 기득권층의 해결이에요. 자, 기득권층이 이렇게만 했다면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역사와 책임이라는 것을 좀 하면서 마무리시겠습니다. 여기 이 선생님, 평범한 선생님들이었죠? 우선 어떤 이런 선생님이 있어요. 다 빠져나온 선생님들 사회를 했었으면 다 살 수 있어서 위치에 있었어요. 5층 정신이 있어서 다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상상을 거의 없잖아요. 여기 제자들에게서 들어봤어요. 내 친구 제자들. 동국대 없어도 성원분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장선생님 정말 저는 학년들은 대부분 다 도망가는데 학생들은 많이 죽었죠. 선생님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나는 이거 그리고 이게 세우는 건 참 비극이지만 비극 속에서 너무 그렇게 나쁜 가슴 그런 작품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쫓기가 뭐래요. 내 꿈이고 그래서 그 무섭한 상황에 쫓겨있는 친구들한테 알거든요. 거의 5살째 꿈을 못 있습니다. 애기부터 해서 애부터 내려놨어요. 근데 정말로 거기가 생생하게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못 나왔습니다. 그 애들 미래를 받아주면서 정말 보고 죽었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다 애를 찾아서 들어갔잖아요. 저는 여기서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을 봅니다. 우리 학교 교수 두 분의 교육학과 당선이 있어요. 그 교육을 안 보거든요. 7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명이 됐으니까 3%가, 교육가 3%가 교육감이 됐어요. 오늘 분들은 이제 교육감의 대전을 오셔서 한참 얘기하다가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중요한 선배교수로서 교육을 잘 하는 우리 바탕이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3년만 국민들이 여기 제주 들어와서 훌륭한 사람들이 뽑아서 준다는 거예요. 그 평범한 국민들이 가진 자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지 않는 다리 끊고 도망가는 자들이 선자님을 일정장에서도 못 구해도 대한민국이 아직 침몰하지 않은 이유, 대한민국에 들어섭니다.
이들이 비로소에서는 그런 있지만 대중의 정치를 볼 때 대중들이 이렇게 좀 이런 성공은 맨 마지막에 모택동이에요. 모택동 아들하고 같이 찍었습니다. 모택동 아들의 아버지가 훨씬 먼저 죽었어요. 한국전쟁 때 죽었습니다. 그 모습가 이분이 있어요. 모택동이 자기 아들을 조선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중국. 모택동이 강남대로는 조선을 하니까 나를 좀 제식대로 하는데 내가 제식대로 했어요. 폭격만이 죽었어요. 내가 한번에 싹 죽었어요.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얼마나 큰 만큼 했어. 위에는 모델을 보였더니, 놔보라. 거기는 그죠. 알고 계십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안현은 모택동 아들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모택동 아들은 조선 땅에서 나가서 죽은 전사한 중국 병사들의 무게를 하나하나 다 찾아서 부모님께 안겨주고 난 사람을 결혼적인 겁니다. 모택동이 수많은 과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중국이 있느냐 벗어 가슴속에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택동만 그렇게 하면 베아트리스 장군으로서 연결이 되는 것. 그 아들이 한국전쟁에 그 새신랑 아니에요, 새신랑 어디서 나오는지 한국전쟁에 나가서 이후에 끝나갔다가 결혼을 못했습니다. 이건 목에서 떠나서 떨어집니다. 최고사님은 꼭 외국인으로 동명과 누구 좋아했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나갔습니다. 미군 장성 아들 중에 한국 장성 아들과 한국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그 사람들만 모두 이게 중대장입니다. 145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사한 사람이 35명입니다. 이게 도저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뭐가 생겼습니까? 대한민국이 장관이다. 국회의원입니다. 장관 아들 중에 한국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있습니까? 지금 얘기했어요. 그 그냥 전쟁이나 죽은 게 아니고 총살당해서 즉결 처분으로 죽은 사람. 신성모 조카. 신성모 조카. 네, 우리 그 집안에 그 강보인 그 공군 비호장이 그 후방으로 배송자 달라고 하니까 그 일이 와 해가지고 막사 뒤로 가서 즉결 처분을 그래서 이름 사서 못 봤었잖아요. 네. 이제 그건 만약에 진짜로 국회의원들한테 싸우다가 장관 아들이 있었으면 교학생 공부에서 세계지 시험을 쓸 겁니다. 왜 갖고 올라가는 분이 시험을 쓸 겁니까? 없잖아요. 이건 보수가 아닌 거죠. 보수는 나라를 무시했을 때 책임을 져요. 광주는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거의 3년을 했습니다. 광주. 자, 그런데 누가 나갔습니까? 저 같은 대학교 들어가는가요? 10년 목사님 20년 남았습니까? 뭐 변호사, 그 분들이 남았어요? 아니에요. 대학교는 저렇게 있었지만 수능팔이, 철가가, 가스배달, 수기배달, 용접분인 넉마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후의 고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도대체 그 사람들이 나시 싸우려고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지금도 육사 30년보다 대통령하고 있으면 진짜가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나왔습니까? 이 총 갖고 싸워서 도청시킬 수 있어요? 2차 대전 됐으면 썩은 총이 얼마나 가야니까 말도 안 되죠. 왜 나왔습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왔습니까? 그냥 나왔어요, 그냥. 네. 텅빈 도청을 전달한 사람이 어딨어? 전달과 그 소리들이 무슨 말을 배우고 뭐 지금까지 싸우다 뭐 죽으면 뭐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 힘들. 자, 그 힘들을 위해서 영화관을 진짜 그럽니다. 교치민장입니다. 광고시민장이고 광고시민장이고 우리를 기억해주는 폭도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나갔다는 분들 이 나갔던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갔어. 근데 나갔던 사람들은 특별한 뭔가 잘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집에 와서 듣는 거예요.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나도 도저히 나가 있었어야 합니다.
근데 참 무서운 거예요. 집안 밑에 잡혔으니까 새벽 2시, 3시에 밤부터 쿵쿵 잡혔어요. 반갑다고 생긴 거죠. 그런데 이준변하는 거예요. 광주시민으로 이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이따 춤선이 일어났어요. 춤선이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한 30분. 그걸 집에서 듣고 있을 때 심정이 어땠을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반만년 우리에서 가장 기억된 시간입니다. 그 사랑을 보낸 사람들 마음에 뭐가 남았을까요? 사랑하는 자의 슬픔이 남았습니다. 과거에는 그 사랑하는 자의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효한 일을 만드는 거고 민주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마지막 대충에 대해 돌아가신 분들 끝까지 싸우고 마음의 문제 가보셨죠? 화장죠? 지금 화장지가 처음부터 그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마음에 가실 때 꽃상에 타고 계신 게 아니에요. 꽃상에 타고 한 번 한 번 보신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차입니까? 이게 무슨 차예요? 쓰레기차예요, 쓰레기차. 쓰레기차에다가 관을 뿌리시고 뿌렸어요. 쓰레기 실은 차예요. 그렇게 천정하게 있게 되는데 17,000만원 이거 봐요. 요즘에 그러면 이거 님이 누구냐. 이분들이죠. 도청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주시죠. 이렇게 예수 들어봤는데, 이렇게 근데 피자가 보니까, 여기 이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히 죽는 거죠.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래서 독일 기자 딱 보면서 찍었어요. 찍는 또 뒤에 산책을 찾는 분을 또 찍어요. 이분 빛이 뭡니까? 이분 빛에 바라봤더니, 이게 살아가는 데에서 이걸 우리가 안 잊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시간이 없어서 광주 기막히는 얘기를 쓰려고 했고. 자, 이해의 선생님들. 진짜 그렇습니다. 여기가요, 고정 문제 써드립니다. 지금 여기가 고정 족같아요. 고정이 뭔가 있어서 자기와서 고정 부르는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왕실과 가깝고 지체가 높은 집입니다. 백사이주연국의 집계 자손이고 거기서 정승 판서가 9대의 자를 연달아 나온 그런 집안입니다. 그 집안에서 돈도 많았어. 8만 석을 했대요. 8만 석이면 현대 성서로서 부자가 아닌 집은 웬만한 주제를 수준 되는 부자인데 그 자산을 풀어서 독립운동을 하고 형제 6시 명을 했는데 다 죽고 남대동생 하나 이시영 선생 서가 들어왔습니다. 이회를 우리나라에서 듣고 돈 제일 많이 내는 이석훈 선생은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자, 이게 뭐였어? 진짜 부자입니다. 여기로 뭐 했냐면 신흥문화대표를 지었거든요. 신흥문화대표 독립군 양성소에 독립군이 그런 때처럼 놀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 집에서 부리던 종들을 입교시켰어요. 나중에 종들 같이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해를 시켜줬는데 그 종들을 입교시켰어요. 그 뒷방에서 누가 있습니까? 그 독립군 양성소 신흥문화학교에서 누가 영하 30도 800원 맞으면서 거기서 가평역으로 빨래해주고 거성기해줬습니까? 고정분제에 수록된 그 지체적인 만화님들이 집에서 부리던 종들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보성기해주고 보수는 진짜 보수는 이런 겁니다. 이 보수가 들어갔어요. 그 보수는 독립운동을 다 죽고 살아남은 보수는 치유받는 다 잡아버렸습니다. 보수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시영 선생, 서울로 장준하 선생 사회문에 갔어요. 사회문에 가서 사건 느끼시고 보면 사회문에 왜 실패했냐? 애새끼들만 죽었어요. 학생들의 시대는 순고하거든요. 여기 왜 애들한테 민주주의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떠들던 언론인이고 지식인이고 교수고 한 놈도 없고 애들만 있잖아요. 이래서 또 앞으로 벌어질 민주운동, 통일운동은 그러면 안 된다. 어른들이 앞장서야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준하가 왜 유명하냐? 진짜로 유신 나고 난 다음에 긴급조치 119의 첫 번째 구속자가 장준하입니다. 이건 쉬운 일 아니에요. 장준하도 근데 장준하가 사상이 진보입니까? 무슨
장전은 보수적 꿀보수. 이게 장전하고 이게 갑자기 군관학교에 혈서 써서 군관학교 간 겁니다. 장전하다가 이게 못지않았다가 백범 선생님과 같이 귀국을 했습니다. 백범이랑 같이 귀국을 한 건데, 백범은 수행계세요. 그런데 백범하고 결별을 했어요. 언제 결별을? 백범이 여기서 떠나시다. 남은 교탄 다시 한다니까. 딸기는 무슨 대선, 무슨 점의 형성이었고, 그걸 보수해요. 장기는 돌아가신 때까지도 사상이 보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분은 삶의 태도가 진보적이었죠. 그 장군하가 박정희한테 이렇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도 일제를 때 맞아 죽었으면 난 차라리 들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배가 많이 죽어서 배가 30년 만에 7파 박정희한테 이렇게 맞아 죽은 이건 아니죠. 함석헌 선생. 공산주의가 시작을 하려면 기독교에서 하는 거예요. 신의주 반부 학생들의 배우예요. 우리가 박정희는 대표적인 빨갱이 목사지만 문 목사님 두 분 다 좌우에 혁신했을 때 우파를 들어가고 미군이었습니다. 문 목사는 70년대 카트가 조연으로 뺀다고 하니까 조연으로 철수한테 서병으로 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민주화운동 하다가 그걸 못했죠. 김영재 선생, 문익환 선생 시간 없어서 승리하셨지만 그걸 못했죠. 사상 의식화에 걸린 이영희, 사상위원사가 되는 이영희. 한국전쟁 때 국군 장교예요. 장기군면수예요. 김수영, 반공포로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진보를 하고요. 우리가 먼저 이분들이 쓴 글을 읽고 진보를 들어가야 50년대 중국가 40년대 걷고 70년대 읽었어요. 창조를 거쳐 맨날 중순대. 진보는 최고로 오는데 공부자에서 통일로 여러 번 갔어요. 그리고 60년대 군대 탄력으로 귀국했다고 신문에 크게 그때 유학생 귀국을 오토리가 안 됐어요. 다 빼놓고 미국에 누워갖고 아버지, 큰아버지가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였고 큰아버지가 백병원 설립자입니다. 그런데 백병원의 상속자의 큰 부자였고 그러니까 진보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수 명문의 젊은이들 역시 당보다 동아리로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중국 좌파가 군대 가고 애국 보수가 군대 가는 건 희한한 거예요. 보세요. 한성도 군대 갔잖아. 그 옆에가 노무현을 군대 갔다 왔잖아. 이회창 아들. 이거 뭐 청나무 사건 났을 때 그때 청와대 지원반대에 있던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여기서 군대 갔다 오면 국방부 장관이 흘러가게 됐어요. 이게 대한민국. 이게 대한민국인데요. 이게 무슨 보수예요? 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